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연속 출입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영상, 사진 기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무거운 ENG 카메라를 직접 들고 작동법을 배워보기도 했는데요. 시범을 보여준대요. 예, 맞습니다. 오른손을 여기다 끼시면 됩니다. 아, 오른손 여기다? 여기다 끼시면 됩니다. 오른손. 얼마나 있는지 보라 이 말이죠. 비싼 장비다 보니까 좀 아슬아슬해 보이긴 하지만요. 녹화 버튼을 눌러서 직접 촬영도 해봅니다. 줌 인도 해보고 줌 아웃도 해보는데요. 대통령이 기자들을 찍어주는 이색적인 장면입니다.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언론에 적대적일 거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정권 초기 포용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특검과 관련해서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권이 바뀌었는데 특검이 정말 필요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특검을 해야 대통령이 민생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그냥 이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본인의 민생에 전력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특검에 맡기지 않으면 검찰, 경찰, 공수처라든가 뭐 군검찰을 한다고 하게 되면 계속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오히려 특검에 맡기고 본인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특검 정국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영상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이고요. 참사 현장을 찾아서 헌화하고 묵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자막으로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서 헌화와 묵념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 강화 및 보상을 하겠다.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최우선해야 된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이태원, 오송 등 참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는 지금 유족의 분향소가 여전히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홍수 예비 경보 시스템 점검도 했는데 장마 대비해서 상습 침수구역 정비를 당부했고요.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재차 당부했다는 점도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게 공직자의 막중한 의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은 조금 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2022년 10월 29일에 있었던 참사입니다. 그 사이에도 후보 시절 그 이전에 이태원을 몇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1일에는 참사 발생 이틀 만이죠. 당시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이태원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한 적이 있고요. 또 2022년 11월 8일에는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만나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29일 일주기 추모대에 참석을 했고요. 최근에는 사흘 전입니다. 6월 9일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언급을 이어갔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들어온 화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취재 기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고요. 그 뒤에 사진 기자실, 영상 기자실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연일 기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카메라, 그중에서도 JTBC의 카메라를 직접 들고 촬영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JTBC를 강조하려는 건 아닌데 있는 팩트 그대로만 그렇죠. 있었던 일 그대로 보도하는 거니까요. 있었던 팩트 그대로 JTBC 카메라로 무겁거든요. 10kg이 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작동해보고 또 촬영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옆에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주수영 JTBC 영상 취재 기자가 또 작동법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행보는 소통 강화라는 측면이 있겠죠. 예,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특히 사진 기자, 영상 기자 분들은 그 무거운 카메라와 또 뭐 ENG 카메라 들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예.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특히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또 그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할 때 거기에 앉아 있는 기자분들은 이제 팬 기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뒤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너무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취임 불과 열흘이 채 안 됐는데 정말 많은 게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참 보기 좋았고요.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도 또 과거에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너무 이제 그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이런 제안도 하고 전격 만남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상호 정무수석도 사흘째 지금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대표들 만나고 있고 대통령도 계속해서 언론인들 만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고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통령이 함께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앞으로도 쭉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소통의 한 축인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이 언론들과의 이른바 좀 프렌들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실을 찾고 영상 기자실 찾고 식사 같이 하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만 해도 사실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각을 세우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안정감이나 자신감을 가져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기자들 또 언론과의 친화적인 모습을 행보로 보이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취임 초기의 허니문 기간에 이런 통합의 행보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이른바 여야 대표들과 오찬했던 모습에서 보여지듯이 이제 언론 친화적인 행보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협치, 또 야당과의 타협, 야당과의 협의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부탁을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늘 기자들 만나고 있는 정광재 대변인도 한 말씀하시죠.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변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우리 지상파 간부급 기자와 점심을 먹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직책이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있더라고요. 그분의 그 핸드폰 안에는. 예. 그러니까 2007년인가요? 정동영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는 민주당의 부대변인이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도 이런 그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정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이 되겠지만 정권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민심과 좀 괴리된 측면도 있고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러한 시기에도 이렇게 기자들을 자주 만나서 쓴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한편으론 지난 3년간 우리가 집권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부분을 또 반추해보는 계기도 됩니다. 그때 더 잘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진하게 남습니다. 예.
연일 기자실을 찾아서 저렇게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또 오늘 공교롭게 방금 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찾았는데요. 사실은 2022년 가을에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 정상적인 정부라면 적어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사실은 참사의 규모에 비추어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도 고려해 볼 만한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아무도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불통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모습과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윤석열 정부의 불통 이미지하고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지는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특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특검 후보자를 3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또 이윤재 명지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검사 출신 또 판사 출신 학자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출신이죠. 심재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 검사 출신입니다.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추천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 빠르면 뭐 주말에도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20일간의 특검 준비 기간을 거쳐서 150일간의,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이 150일로 정해졌는데요. 약 5달간의 수사를 본격적으로 준비 기간 마치자마자 시작될 것이고요. 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60명 규모,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40명, 최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규모로 해서 파견 검사만 120명, 수사관까지 합치면 대략 570명 정도의 이 특검이 3개가 동시에 그 실시되다 보니까 인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3명씩 해서 6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면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사실은 그 여당 성향의 범여권 정당에서만 추천을 하게 돼 있는 법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다, 내란이라는 틀을 털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87년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특검이라는 것은 여당,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이 검찰과 법무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걸 못 믿으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정말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상을 규명하라. 이런 게 특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시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저 3대 특검을 했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건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불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것이고, 근데 여당이 됐는데 이 특검을 제1호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 자체는 아무튼 이례적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내란이나 김건희 문제나 최상병 문제를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니까 풀어야 된다는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추천하는 것을 좀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딱히 저항할 수단이 없어요. 지금 3일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준비기간 거쳐가지고 바로 수사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란 특검과 이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말로는 뭐 여기 공정하게 하겠다고 합니다만 저 불똥이 어떻게 튀어서 우리 당에 어떻게 올지까지는 정말 제 예측 불허기 때문에 제발 문재인 정부 때 등장하자마자 국정농단 수사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치게 했듯이 그런 식의 과오는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글쎄, 그 국민이 원하는 것이었고요. 이 내란 특검이나 특히 3년 내내 그 시끄러웠던 김건희 특검이나 그 안타까웠던 최혜병 특검, 이 부분들을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또 매듭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왜 뽑았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다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빨리 속도전으로 빨리 수사하고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첫날부터 비상경제 TF 구성해서 계속해서 민생경제에 올인하고 또 추경도 빨리 하자. 어제 한국거래소 가서도 지금 코스피가 2,900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의 청신호가 조금씩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특검과 경제 투트랙으로 가야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원내대표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일성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당론으로 저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그걸 당론으로 반대하는 모습 보면서 참 앞으로 갈 길이 더 험난하고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이 부분들은 정리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당이 됐는데 왜 특검을 하냐? 야당 때는 몰라도. 그런데 일단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깊숙하게 내란과 관련해서 사전에 알거나 아니면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어떤 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에 따른 사실상 내란에 부하 내동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자체가 내란의 혐의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맡길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 특검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안 줬냐. 당론으로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게 이익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수사는 법률상 150일 아니면 120일로 딱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처럼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거를 2년, 3년 끌면서 잊어버릴만 하면 압수수색을 하거나 또 간혹 가다가 소환 조사하면서 망신 주기 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장 5개월 이상은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야당이 오히려 특검 수사를 반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특검은 불가역적인 조치가 된 거죠. 국회에서 통과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됐으니까요. 결국에는 이런 우려는 좀 불식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악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때처럼 정치 보복 성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런 그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내외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깊숙이 관련이 있는데 두 분들도 변호사 잘 써서 대응하면 될 일이죠. 결국에는 이게 글쎄 오랜 기간 그 누적이 되면서 의혹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별개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두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야가 협상을 벌이면서 명분을 더 쌓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만 전해드립니다. 예, 그 원내 지도부가 오늘 사퇴를 했죠. 예. 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공포가 됐는데 어제 저녁에 나온 새로운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이 특검과 관련해서 얘기하실 분들은 다 말씀을 해보시라라고 의견을 구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들하고 좀 어색한 그런 회의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국무회의를 거듭할수록 언제까지 이 참 불편한 상황이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다 미운정 들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런저런 반론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국방 차관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뭐 국토부 차관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이걸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생각한다면 어디서 지금 보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는지 참 굉장히 낯두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본인 지금 세 번째 뭐 그 압수수색도 받고 뭐 수사도 받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빵 관련한 법카 사용이랄지 뭐 유흥주점이랄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수사 중인데 그 수사 하나 좀 제대로 잘 받기를 바라고요. 본인이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꺼냈다고 해서 제가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전임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과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제 내각을 아직 조각을 못했기 때문에 기간 동안 이제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3대 특검법을 공표하면서 대통령이 말씀해보라 한 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 자리에서 또 대통령과 면전에서 또 할 말을 하는 또 차관들이나 이준석 방통위원장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사는 성숙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으면 뭐 멱살이라도 잡았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만큼 또 품격 있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있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또 갑론은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3대 특검법은 불가피합니다. 또 그걸 막을 수단도 우리 당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도 3대 특검법으로 과거를 털고 가자는 이야기가 우세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 지난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적폐청산이라는 게 가져온 그 후과를 알기 때문에 잘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정치보복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프레임을 가지고 거의 초토화시킬 정도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도 대통령이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NBS 전국 지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3대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응답자의 64%가 찬성이었습니다. 반대는 25%, 모름, 무응답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위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조사가 됐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이 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론은 굉장히 우세해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사실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될지 우리 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검사 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특검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특검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면 그 특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이 아주 소상히 알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출범시킨다면 당연히 찬성하는 여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은 불가역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특검이 공명정대하게 운영되도록 야당으로서 그 균형과 견제,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출범된 대검찰청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 수사팀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의혹을 백혜룡 경정이 제기했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셀프 수사라고 강하게 규탄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해오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면서 돌출 행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약 사건을 덮었던 시기에 마약 수사를 꼼꼼하게 덮도록 진두지휘했던 곳입니다. 참으로 두꺼운 낯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 검찰은 어쨌든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백혜룡 경정의 주장에 따르면 마약 수사를 꼼꼼하게 덮도록 진두지휘했던 곳에서 이제 와가지고 합동수사팀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예요. 특검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것도 사실은 의혹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검찰의 처분이 이상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세 개의 그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게 생겼잖아요. 물론 개별법에 의한 특검 아니고 이른바 상설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의 규모가 좀 개별 특검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일반 특검보다는 조금 작은 거는 사실인데 상설 특검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합동수사팀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냐. 합동수사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같이 수사하다 보면 서로 견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필 지금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천검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그 당시 심우정 인천검사장이 이 사건이 은폐되는데 관여한 측면은 없는지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설특검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는 과정에 또 하나의 특검을 얻는 게 파견 검사나 수사관의 규모에서 분명히 그 부담이 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도 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제기되면 그게 야당에서도 스피커로 계속 키우고 이게 또 온라인에서 계속 확산이 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3대 특검은 국민적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분명히 됐던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조차도 이 부분은 털고 가야 된다. 분명히 의혹들을 진상규명해야 된다는데 강하게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만 예. 이런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거 말고도 뭐 3부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소문과 또 의혹과 뭐 온라인상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가짜 뉴스들이 막 뒤엉켜서 돌아다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다 찾아서 특검하겠다고 하면 이 나라 특검 나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저 사건 뭐 분명히 제가 자세한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장돼서 의혹이 좀 포장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를 특검으로 해서 이 나라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어렵사리에 지금 출범을 했는데 민생과 통합이라는 두 하드를 틀어지고 대통령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특검의 소용돌이 속에 정치권 자체가 들어가는 거 저는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건 아니 검찰에서 이제라도 수사하겠다고 하면 명명백백하게 힘을 좀 실어주고 예. 검찰에서 결론을 내고 진상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 되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저분도 일종의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가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괜시리 정치적 의혹, 정치적인 이 편향성만 키우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진실규명이 좀 제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상설특검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부르짖으면서 뭐 얼마나 했습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그런 거 필요한데 뭐 수사권 조정,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그들이 불렀던 그것 때문에 뭐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 할지 막 이런 볼멘 소리를 했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고 이 백혜룡 경정은 이 사건의 전모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수사 발표를 하니까 이 부분은 이 백경장은 좌천되고 그다음에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도 역시 외압 어떤 전화가 걸려오고 그래서 뭔가 이 사건이 축소되고 은폐되고 덮여버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분명히 저는 이제 뭐 그 시기에 3대 특검 때문에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은 그런 어떤 국민적 인식이 있다면 시기를 조절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마약과의 전쟁을 부르짖던 정권의 행태라고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3부 관련한 말씀은 김건희 특검법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 씨가 검찰에 재소환이 됐는데 지금 특검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랴부랴 속도 내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없진 않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소환 소식은 전혀 들려오고 있지 않아서 부랴부랴 움직이면서도 정작 마지막 수사는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인상들을 바깥에선 봤거든요.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정권은 바뀌었잖아요. 백혜룡 과장이 제기하는 문제나 건진 법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아니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정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혹의 핵심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정권이 비호했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이지 않아서 이런 의혹들이 계속 커지고 진상규명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정권에서 검찰 내에 과거 정권과 분명하게 각을 세웠던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동원해서 진실 규명하면 되고 그렇게 그 수사가 마무리됐는데도 여전히 의혹이 많아서 국민들이 특검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면 그때 가서 특검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김건희 측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특검이 출범을 하니까 검찰 조사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왜 피의자가 판단을 합니까? 예. 언제부터 그렇게 피의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 됐나요, 우리나라가? 일반 시민들도 그러면은 나 지금 나가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고 있다. 여전히 현직인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 2차 소환에도 불응했잖아요. 부창부수다. 똑같이 버티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봐주게 하고 그냥 요야무야 하더니 이제는 지난 대선 때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면서 본인이 또 그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뭉개고 있다가 이번에는 특검을 하게 됐으니까 검찰에 나갈 필요 없다. 아니 이렇게 아나무인이고 오만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또다시 이 분노 버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찰이 빨리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강제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 특검하면 되겠네 이렇게 봐서는 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다 한마디만 또 네. 그냥 조그만 반박입니다만 아까 백혜룡 경장 나왔을 때 왜 검찰 수사 못 믿겠다 특검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 논리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잘못했죠. 대선 전에는 선거 영향이 있으니 안 나가겠다 했는데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특검할 거니까 안 나가겠다. 잘못된 논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백혜룡 경장이 제안하는 그것도 지금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검찰은 못 믿겠다는 것도 뭐죠? 저는 그게 다 이중잣대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수사가 안 되면 이건 다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따져서 생각하는 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특검이 이제 부를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소환 안 하겠다는 것도 아나무인적인 태도고 그 마약 수사 그 의혹 사건 제기하는 저 백혜룡 경장도 검찰에 이제 수사하겠다는데 나 특검하면 아니면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